외국인들이 볼 때 한글은 디자인적으로 상당히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직선, 곡선이 아니라 직선과 곡선이 만나면서 글자 영역을 넘어서 디자인 요소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고 하죠. 일례로 지난 2019년 2월 하늘로 돌아간 칼 라거펠트라는 세계적인 디자이너는 평소 한글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글자라면서 한글의 조형미를 칭찬했고, 자신의 트위터에는 나는 한국을 사랑합니다라는 한국어 게시물을 직접 올리기도 했습니다. 2015년 한 패션쇼에서는 검정 배경에 한국, 서울, 코코, 샤넬, 마드모아젤 등 한글을 직조해 선보였고, 프랑스 영부인의 극찬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일부 외국인들은 한글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한글을 온몸에 새겨 한글 사랑을 드러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종종 생각지도 못한 글자로 새겨진 한글로 인해 괜히 한국인으로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앨범을 판매하며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렸던 브리트니 스피어스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녀의 독보적인 인기 덕분에 당시 그녀를 졸졸 쫓아다니며 모든 것을 찍는 파파라치도 무수히 많았었죠. 그런데 한 파파라치가 공개한 사진에서 브리트니 스피어스는 원피스에 독특한 한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신흥 호남 향후회라는 한글이었죠. 이 모임은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친목 모임의 이름인데, 브리트니 스피어스 덕분에 강제로 해외 진출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기도 했습니다. 비단 브리트니 스피어스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인들이 한글로 디자인된 옷을 입습니다. 피프스 하모니라는 미국의 유명 걸그룹은 다운이라는 뮤직비디오에 독특한 한글 프린팅 자켓을 입고 등장했습니다. 불안정의 안정이라는 다소 의미가 모호한 이 한글은 디자이너 이상봉이 만든 옷입니다. 이상봉은 한글로 디자인한 다양한 옷을 만듦으로써 세계적인 명성을 누리고 있는데, 그의 유명세는 한글을 디자인에 접목시키면서 시작됐습니다. 2006년 한글로 디자인된 자신의 패션을 프랑스 파리 컬렉션에 진출시키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했고, 레이디 가가, 줄리엣 비노시 등의 헐리우드 스타들이 그의 옷을 즐겨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글로 디자인된 옷을 입는 외국인들이 존재하는 반면, 아예 한글 자체를 몸에 문신으로 새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블랙핑크가 터크까지 쫓아가기는 했지만, 전세계 아티스트 중 가장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저스틴 비버는 특히 10대 소녀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끄는 가수입니다. 비록 소년들은 그다지 비버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지만 소녀 팬들로부터 비버의 인기는 대단합니다. 그런데 지난 2014년 비버는 자신의 SNS에 사진을 게재했는데, 사랑해요 한국이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그의 팔에는 수없이 많은 문신이 새겨져 있었지만, 특히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회탈 그림과 자신의 이름 비버를 한글로 쓴 문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인 타투이스트 조승연이 최고다라는 글을 남겨 그의 문신을 새긴 이에 대해 알리기도 했는데요. 보통 외국인들이 외국어로 문신을 새길 때는 자신의 이름을 쓰거나 또는 좋아할 만한 문구를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UFC에서 라이트급 챔피언으로 군림하기도 했던 벤 핸더슨은 어머니가 한국인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국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자신의 몸에 핸더슨이라는 이름을 새기기도 했고, 한때 LG 트윈스에서 투수로 활약했던 벤자민 주키치는 자신의 옆구리에 자신의 이름 주키치를 대문짝만하게 새김으로써 한국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의미도 없는 독특한 한글 문신으로 보는 한국인들로 하여금 당황스럽게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요. 몇 년 전 온라인에는 외국인들 한글 타투라는 제목으로 여러 장의 사진이 게재된 적이 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외국인들이 자신의 몸에 새긴 한글 문신을 자랑하고 있었는데요. 일부 외국인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소녀시대나 방탄소년단 등을 몸에 새김으로써 한류 팬임을 인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눈에 띄는 문신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영혼상실, 열심히 살거니 등등 의미를 알 수 없는 한글들도 많았고, 글자와 자음만 섞여 의미를 해석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죠. 또한 한국 이름을 거꾸로 새기거나 맞춤법이 틀리는 등 한국인이라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실수가 눈에 띄어 폭소를 자아냈습니다. 그런데 일부 외국인들은 왼쪽 종아리에는 왼쪽 다리, 오른쪽 종아리에는 오른쪽 다리라는 너무나 당연한 말을 새기기도 했으며, 또 어떤 외국인들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19금 문신을 새겨 자신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자신이 그 의미를 정확히 아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말이죠. 한글은 그 창제 원리도 분명하지만 디자인적인 요소도 상당히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는 한류 열풍이 불기 이전에도 명확한 사실이었고, 한류가 시작된 이후로 더 강력해졌습니다. 얼마 전 맥도날드는 트위터
트위터를 통해 5월 26일부터 전 세계 모든 맥도날드 직원들이 한국어가 디자인된 티셔츠를 입게 되었다며 사진 한 장을 공개했습니다. 검은색 바탕의 티셔츠 왼쪽 가슴에는 모음이 없는 자음만으로 이루어진 한글이 새겨졌는데 이 글자들은 방탄소년단과 맥도날드를 각각 의미했죠. 이 티셔츠는 맥도날드와 방탄소년단이 협업을 통해 탄생했는데요. 지난 4월 19일 맥도날드는 방탄소년단 메뉴를 출시해 글로벌 판촉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5월 26일부터 미국을 비롯 11개국에서 먼저 선보이고 6월까지 전 세계 50개 국가에서 BTS 메뉴가 출시된다고 밝혔죠. 디핑 소스에도 한글이 적힙니다. 매운맛을 사랑하는 한국인을 겨냥해 한국 맥도날드가 개발한 스위트 칠리와 케이준 소스도 각각 한글로 기재되어 판매되는데요. 이렇게 한글로 새겨진 티셔츠와 소스를 판매하게 된 것은 맥도날드가 코로나로 인해 부진한 글로벌 매출 실적을 높이기 위해 방탄소년단과 손잡았기 때문입니다.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이 가진 힘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맥도날드에서 만든 티셔츠에 한글이 새겨지면서 좀 어색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꽤나 멋진 디자인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글은 이렇듯 디자인적으로 훌륭한 언어임과 동시에 한국어의 국제적인 위상도 날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약 7,7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전 세계 언어 중 14위에 해당하는 수치인데요. 해외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보급기관의 수가 약 2,000개가 넘고 이 기관들에 등록한 수강생 수만 25만 명이 넘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습자들을 위해 발간된 한국어 교재는 약 3,400권으로 2018년에 실시한 한국어 능력시험 토픽 응시자 수만 33만 명에 육박합니다. 1997년 2,692명에 불과했던 것에 비교한다면 그 수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이처럼 한국어의 위상이 높아지고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습자가 많아지기 시작한 것은 국내외 상황이 변하면서 시작됐습니다. 1959년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한국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뒤떨어져 있었고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 소재가 전무했습니다. 이후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경제성장과 86 아시안게임 및 88 올림픽 등의 성공적 개최, 재외동포 2, 3세의 증가 등에 힘입어 한국어 학습자 수가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수요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1990년대 후반입니다. IMF 체제를 빠르게 벗어나고 2002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이라는 국가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고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 등으로 한국어 학습자가 늘어났죠. 더불어 한류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한국어에 대한 수요가 늘었죠. 한국어 교육이 가장 빠르고 발빠르게 확산된 곳은 중국입니다. 1992년 한중수교를 시작으로 사실상 한류의 진원지였던 관계로 빠르게 한국어 학습자가 늘었으나 둔화되었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연가 신드롬에 힘입어 2000년대 한국어를 배우려는 일본인이 빠르게 증가했으나 역시 주춤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동남아시아는 한류의 열기가 여전히 뜨겁고 한국어 학습자 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어의 위상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에서는 대학 입학 시험으로 한국어를 채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1997년 미국 대입시험 SAT에 한국어 과목을 포함시켰고 태국에서는 2018년부터 대학 입학 시험에 한국어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그해 대학 입학 시험에 응시한 5만 명 중 약 5천 명이 한국어를 선택할 정도로 인기가 높죠. 스리랑카의 경우 코이카 사업의 일환으로 대학 입학 시험에 한국어가 채택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한류의 확산은 언어보다 훨씬 강력하고 광범위하고 그 속도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덕분에 한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갖도록 해주었죠. 그 나라를 배우고 싶은 욕망이 강해질수록 많은 사람은 언어를 배운다고 합니다. 토픽 응시자 수가 급증한 시점과 한류가 확산되기 시작한 시기가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즉 한류가 한국어를 배우도록 하는 동기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우연히 접했다가 빠지게 된 한국 드라마, 영화, 노래의 의미를 이해하고 따라 부르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거나 한국 유학을 결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한국어 학습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지를 연구해 보급하는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